은채야, 너 어릴 때 꿈 많았잖아. 근데 이렇게 살 줄은 나도 몰랐다. 사람은 결국 자기 수준에 맞춰 살게 되는 거야. 역시 끼리끼리지. 화려한 동창회장, 명품 시계가 번쩍이는 손이 소박한 여인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돈 없는 남편 때문에 공개적인 조롱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며느리. 그때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조용히 모욕을 던진 여인 앞에서 차가운 눈빛으로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조롱의 주인공은 50조 재벌 그룹의 후계자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며느리의 눈물 한 방울이 감히 그를 건드린 동창의 모든 것을 파멸시키는 결정적인 단죄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챕터 1 사건의 단초 및 설명. 서은채는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자신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검은색 원피스는 몇 년 전에 산 것이었지만 깔끔했고 작은 핸드백도 나름 단정했습니다. 민준이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 은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굳어 있어? 그냥 친구들 만나는 자리야. 너무 걱정하지 마. 민준이 은채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알아, 그런데 자꾸 가슴이 콩콩 뛰어. 괜히 비교당할까봐. 은채가 민준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그러게, 나도 같이 가면 마음이 좀 놓일 텐데 오늘 회사에서 일이 터졌어. 어쩔 수가 없어. 민준이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 당신 미안해하지 마. 은채가 민준의 뺨에 가볍게 뽀뽀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한 은채는 화려한 장식과 분위기에 살짝 주눅이 들었습니다. 동창들은 하나같이 명품 옷차림으로 치장하고 있었고 번쩍이는 액세서리들이 조명에 반사되어 눈부셨습니다. 은채는 자신의 소박한 차림새가 유독 눈에 띄는 것 같아 작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어머, 서은채. 높은 하이힐 소리와 함께 오주희가 다가왔습니다. 주희의 손목에는 반짝이는 시계가 걸려 있었고 어깨에 걸친 가방은 누가 봐도 비싼 명품이었습니다. 은채 맞지? 세월이 지나도 얼굴은 그대로네. 잘 지냈어? 은채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응, 잘 지냈어. 주희, 너도 변함없다. 그러고 보니 너 결혼했다며? 주희가 은채의 손가락을 보며 물었습니다. 응, 작년에. 그래.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주희가 살짝 기대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회사 다녀. 은채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어느 회사? 이름은? 주희가 놓치지 않고 다시 물었습니다. 은채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냥 사무직이야. 평범한 회사. 아, 그렇구나. 주희가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미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시계를 은채 앞에 자연스럽게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이지? 내 약혼자가 선물해 준 거야. 지난달에 프러포즈 받았거든. 은채가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축하해, 주희야. 고마워. 내 약혼자 말이야. 더블유그룹 협력사 상무야. 박형우 씨. 아주 능력 좋은 사람이야. 주희가 목소리를 높이자 주변 동창들이 하나둘 다가왔습니다. 와, 대단하다. 더블유그룹이면 아주 큰 회사잖아. 동창들의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주희는 더 우쭐해져서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은채, 너 남편이 뭐 한다고 했지? 사무직? 응. 은채가 작게 답했습니다. 에이, 요즘 세상이 어떤데 아직도 사무직? 집은 전세지? 월세는 아니지? 주희가 입을 삐죽거리며 말했습니다. 뭐 그래도 우리 잘 살고 있어. 부족해도 행복해.
은채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행복? 주희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은채야, 너 어릴 때 꿈 많았잖아. 근데 이렇게 살 줄은 나도 몰랐다. 사람은 결국 자기 수준에 맞춰 살게 되는 거야. 역시 끼리끼리지. 다른 동창들은 어색한 침묵 속에서 은채를 바라봤습니다.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은채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은채는 문을 잠그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은채는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가 열리며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민준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당당했습니다. 은채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민준아, 벌써 끝났어? 은채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근데 민준은 은채의 눈가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었어? 누가 뭐라고 했어? 은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사람들 오래 못 보니까 좀 어색했어. 그래. 그래도 표정이 좀 그런데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치킨 어때? 민준이 은채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어머, 이분이 은채 남편이야? 주희가 다가오며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수수하시네. 안녕하세요.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축의금은 내고 가야지. 그리고 조금만 더 있어봐. 내 약혼자 오면 깜짝 놀랄걸. 은채, 너희가 어떤지 비교가 딱 되겠네. 주희가 길을 막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은채를 살며시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좋다면 잠깐 더 있을게. 당신 뜻대로 할게. 챕터 2 갈등의 고조. 민준과 은채가 자리로 돌아오자 주희는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주희는 민준의 평범한 외모와 소박한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은채, 남편분은 어느 회사 다니세요? 주희가 일부러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회사 다닙니다. 민준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데요? 연봉은 어느 정도 되시고? 주희가 노골적으로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동창들이 하나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은채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제가 맡은 일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민준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유, 허세 부리지 마세요. 요즘 같은 세상에 돈 없이 어떻게 살아요? 주희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은채야, 정말 안타깝다. 너 같은 애가 이런 남자랑 살다니. 주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주희의 모든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예리했습니다. 잠깐만, 내 약혼자한테 전화해 볼게. 주희가 휴대폰을 꺼내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 빨리 와. 여기 정말 웃긴 사람들이 있어. 주희가 일부러 큰 소리로 통화했습니다. 응, 가난한 남자랑 결혼한 내 동창이야. 빨리 와서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보여줘야겠어. 주희의 말에 은채가 민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준아, 그냥 가자. 은채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채야, 가난한 남자한테 매달리지 마.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나아. 주희가 은채의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내 약혼자 박형우, 상무님이 오시면 이 자리가 얼마나 초라해질지 보라고. 주희가 승리에 도취된 듯 말했습니다. 민주는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민준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대되네요.
민준이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박형우 상무님은 더블유그룹에서도 인정받는 엘리트거든요. 주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동창들은 숨을 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누구도 감히 끼어들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드디어 왔네. 주희가 환호성을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박형우는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여보. 주희가 박형우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박형우는 주희의 부름을 듣지 못한 듯 계속 연회장을 살폈습니다. 그의 시선이 민준에게 닿는 순간 박형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주희가 이상한 기색을 눈치챘습니다. 박형우는 주희를 밀치고 민준에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뭐야, 왜 그래? 주희가 당황하며 박형우를 쫓아왔습니다. 박형우는 민준 앞에 멈춰서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은채는 박형우의 급변한 표정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차분한 모습으로 박형우를 바라봤습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챕터 3위기 클라이맥스의 서막. 박형우는 민준 앞에서 멈춰선 채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갑자기 박형우가 허리를 90도로 깊숙이 숙였습니다. 부회장님, 지연 보고 드려 죄송합니다. 박형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연회장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주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주희가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더블유그룹 본사 주차장 VIP 라인에 모시지 못해 죄송합니다. 박형우가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사과했습니다. 동창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상황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여전히 아무 표정 변화 없이 박형우를 내려다봤습니다. 내 아내에게 무례를 범한 이유부터 설명하라. 민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박형우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주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더블유그룹 부회장? 주변 동창 중 한 명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주희의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가 모욕했던 그 초라한 남자가 50조 재벌 더블유그룹의 후계자였던 것입니다. 지금 즉시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내일 아침까지 내 사무실로 제출하라. 민준이 박형우에게 명령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형우가 다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준은 은채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습니다. 내 아내는 나를 돈이 아닌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은 그 순수함을 조롱했군요. 민준이 동창들을 둘러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동창들은 아무도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수가 없어. 주희가 바닥에 앉은 채 중얼거렸습니다. 은채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재벌가 후계자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연회장 입구가 다시 열렸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우아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윤여정 회장이었습니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연회장의 공기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회장의 카리스마가 방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동창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박형우는 윤여정 회장을 보자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주인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윤여정 회장은 주희와 박형우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민준과 은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차갑던 표정에 미세한 따뜻함이 스쳤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윤여정 회장은 은채가 눈물을 흘렸던 자리를 잠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는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들의 곁을 진심으로 지켜준 유일한 사람이군요. 윤여정 회장이 은채에게 말했습니다. 은채는 감동으로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자신이 재벌가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챕터 4전환. 윤여정 회장은 은채의 손을 잡은 채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채는 시어머니의 예상치 못한 온화함에 감동했습니다. 어머님,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윤여정 회장이 은채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이때 윤여정 회장의 시선이 주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순간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나의 가족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윤여정 회장이 나직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희는 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바닥에 앉은 채로 윤여정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김비서. 윤여정 회장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정장을 입은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김비서는 서류 가방을 들고 박형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박형우 상무님께 전달할 문서입니다. 김비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형우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받았습니다. 문서를 펼쳐본 박형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더블유그룹 계열사와의 모든 거래 해지 및 협력사 자격 박탈. 박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김비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형우는 문서를 들고 주위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내 때문이야. 박형우가 주희에게 소리쳤습니다. 형우야, 미안해. 나도 몰랐어. 주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몰랐다고? 내 오만함 때문에 내가 망한 거야. 박형우가 주희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박형우는 더 이상 주희를 보지 않고 문서를 들고 연회장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는 절망이 가득했습니다. 주희는 혼자 남겨진 채 바닥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동창들은 아무도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윤여정 회장이 동창들을 둘러보며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타인의 가치를 오직 물질로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마십시오. 회장의 준엄한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동창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의 오만함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가요. 윤여정 회장이 민준과 은채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은 은채의 손을 잡고 어머니를 따라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은채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에는 주의와 충격에 빠진 동창들만이 남았습니다. 아무도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하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주인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끝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럴 수가. 주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동창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주희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연회장은 점점 텅 비어갔고 주희만이 혼자 남겨졌습니다. 화려했던 동창회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습니다. 주희의 오만함이 가져온 파멸적인 결과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챕터 5 절정. 다음 날 아침
W그룹 본사는 분주했습니다. 언론사들이 몰려들어 플래시가 터져 나왔습니다. W그룹 강민준 부회장 및 서은채 복지재단 이사장 임명 발표. 뉴스 헤드라인이 각종 매체를 장식했습니다. 은채는 거대한 사무실에 앉아 아직도 꿈만 같은 현실을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이사장 임명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첫 회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채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일어났습니다. 회의실에는 재단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은채가 들어서자 모두가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첫 사업으로 청년 희망 자립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은채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지원과 주거 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겁니다. 은채가 준비해온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예산 규모가 상당할 텐데요. 다른 임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해요. 은채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민주는 그룹 이사회에서 경영 방침을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W그룹은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함께 실현하겠습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그런 방식으로는 경쟁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한 이사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진정한 경쟁력은 사람들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민준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며칠 후 은채는 직접 봉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쪽방촌에서 어려운 생활을 하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도움이 될까요? 한 청년이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책임지겠습니다. 은채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언론은 은채의 현장 중심 활동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진정성 있는 새로운 재벌가 리더 국민과 함께하는 W그룹 이사장. 긍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시각 오주인은 작은 원룸에서 TV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은채의 당당한 모습을 보며 주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주희가 TV 화면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주희는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은채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주희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그 편지를 받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가방에 넣어두기만 했습니다. 저녁, 민준과 은채는 과거에 자주 가던 작은 포장마차를 찾았습니다. 참 신기해. 우리가 이런 자리에 앉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 은채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변한 건 없어. 너는 여전히 내가 사랑하는 은채야. 민준이 은채의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고마워. 처음부터 끝까지 내 편이어서. 은채가 민준의 어깨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포장마차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시네요. 그래도 여전히 우리 가게 찾아주시고. 주인이 반갑게 말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시작이었거든요. 은채가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부부는 소소한 행복을 되새기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려한 재벌가의 삶 속에서도 초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챕터 6 두 번째 위기. 3개월이 지나고 W그룹의 모든 것이 안정화되었을 때였습니다. 윤여정 회장이 정기 이사회 도중 갑자기 숨을 가쁘게 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다급히 달려왔습니다. 윤여정 회장은 현기증을 느끼며 의자에 기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119 불러.
민준이 어머니에게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민준과 은채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가족분이세요? 주치의가 무거운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네, 아들입니다. 민준이 일어서며 답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매우 희귀한 급성 혈액 질환입니다. 주치의가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치료가 가능한가요? 은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특수 혈액형의 대규모 수혈과 고난도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치의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하지만 뭔가요? 민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환자분의 혈액형이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골든 레어 타입입니다. 필요한 양의 혈액을 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주치의의 말에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채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전 세계 혈액은행에 요청을 넣어봤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주치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W그룹 본사는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모든 글로벌 네트워크를 동원해 혈액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까? 민준이 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디서도 일치하는 혈액형을 찾을 수 없습니다. 김 비서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는 긴급 소집되어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이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한 이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후계 구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이사가 덧붙였습니다. 민주는 어머니의 침상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돈과 권력이 생명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다는 현실이 절망적이었습니다. 부회장님, 환자분이 수혈 없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이 48시간 정도입니다. 주치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머리를 감싸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은채는 남편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은채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룹 전체의 모든 업무가 중단되었습니다. 임직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 임직원 대상 혈액형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 비서가 마지막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래, 뭐라도 해보자. 민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은채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시어머니를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나도 검사 받을게. 은채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채야. 민준이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가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야. 은채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챕터 7 두 번째 위기에 대한 해소 및 해결. 은채는 병원 검사실로 향했습니다. 간호사가 체열을 위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은채가 스스로에게 말하며 팔을 내밀었습니다. 한편 검사실에서는 그룹 임직원들의 혈액 검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윤여정 회장과 맞지 않았습니다. 또 안 맞네요. 검사 담당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은채의 혈액 샘플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사 담당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검사 담당자가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간호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네, 100% 일치입니다. 검사 담당자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 소식은 즉시 주치의에게 전해졌습니다. 주치의는 급히 민준에게 연락했습니다. 부회장님, 기적 같은 소식이 있습니다. 주치의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뭔가요? 민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부회장님 부인의 혈액형이
회장님과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주치의의 말에 민주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민주는 검사실로 달려가 은채를 끌어안았습니다. 은채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준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야. 어머님을 도울 수 있어서. 은채가 민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주치의가 은채의 건강 상태를 신속히 확인했습니다. 모든 검사 결과가 양호했습니다. 수혈을 진행하겠습니다. 각오는 되셨죠? 주치의가 은채에게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은채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은채야, 위험하지 않을까? 민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어머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은채가 민준을 안심시켰습니다. 대규모 수혈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채는 수혈실에서 차분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수술실에서는 윤여정 회장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료가 진행되었습니다.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몇 시간 후 수혈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윤여정 회장의 상태가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간호사가 기쁜 목소리로 알렸습니다. 윤여정 회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민준이 감격스러워했습니다. 민준아, 고생했구나. 윤여정 회장이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채는 어디 있니? 윤여정 회장이 물었습니다. 은채가 휠체어를 타고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수혈로 인해 조금 기운이 없어 보였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은채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여정 회장이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나에게 생명을 다시 선물해준 진정한 딸. 윤여정 회장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소식은 그룹 전체에 알려졌습니다. 은채는 회장님의 생명의 은인으로 추앙받았습니다. 주가는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룹의 위기는 극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김 비서가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은채에게 평생 갚을 수 없는 감사를 느꼈습니다. 챕터 8 결말 및 에필로그. 몇 달 후 윤여정 회장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녀는 공식적인 은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더블유그룹의 새로운 미래를 강민준 회장과 서은채 이사장에게 맡기겠습니다. 윤여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언론은 이 소식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은채는 공식적으로 그룹사회 공헌 총괄 대표로 임명되었습니다. 청년 희망 자립 프로그램을 그룹 전체의 핵심 사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은채가 취임사에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실제로 도움받은 청년들이 언론에 나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편 오 주인은 작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TV 뉴스에서 은채의 모습이 나오자 주인은 움찔했습니다. 화면 속 은채는 봉사 현장에서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주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이 됐네. 주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주희는 마지막 편지를 썼습니다. 은채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용서를 바라지도 않아. 그냥 네가 행복하길 바라. 미안해. 주희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그 편지를 읽고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서류 가방에 넣어두었을 뿐입니다. 은채의 묵묵부답이 주희에게는 가장 냉정한 단죄였습니다. 더블유그룹 회장실에서 민주는 새로운 경영 철학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사회 공헌 예산을 2배로 늘리겠습니다. 민준이 이사회에서 발표했습니다. 회장님, 그러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한 이사가 우려를 표했습니다.
진정한 수익은 사회의 신뢰에서 나옵니다. 민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부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노숙자, 급식 봉사를 나갔습니다. 이사장님 직접 나오시다니 감사합니다. 봉사자가 은채에게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이게 제 진짜 일이거든요. 은채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윤여정 회장은 재단 고문으로 활동하며 은채를 지켜봤습니다. 며느리의 성장하는 모습에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정말 잘 키웠구나. 윤여정 회장이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저녁 민준과 은채는 공원을 걸었습니다. 과거의 포장마차 대신 이곳이 그들의 새로운 추억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후회 안 해? 민준이 은채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뭘?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것. 전혀.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이야. 은채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사랑해. 민준이 은채를 끌어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마지막 장면에서 은채는 호화로운 사무실이 아닌 봉사 현장에 있었습니다. 땀을 흘리며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재산은 돈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야. 은채가 함께 일하는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석양이 지는 공원에서 민준과 은채가 손을 잡고 걸어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에는 평온함과 만족감이 넘쳤습니다. 생명을 나눈 사랑의 가치를 되새기며 이야기는 막을 내렸습니다.